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코녹스요. 처음 들어온 것 같고요. 이게 워낙 팔리지 않는 차고 이 동네에도 몇 대 안 될 거예요 아마. 부품이 있나 확인 좀 해보고 이래야 되죠. 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게 거의 한 6일 만에 햇빛을 보는 것 같네요. 그 앞에 보니까 구름은 먹구름 많이 있는데 구름 사이로 이제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오랜만에 이 햇빛 쬐니까 아주 좀 기분이 좋네요. 제가 보여드린 앞전 영상 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엔진 오일을 교환하려고 이제 쉐보레 그 서비스 센터 그 출장소에 갔는데 휴가였는지 문이 닫혀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아는 카센터에 가서 이제 엔진 오일 교환을 이제 하러 갔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수입차의 그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네요. 그 예전에 수입차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 하나 가려고 그러면은 뭐 부품이 올 때까지 며칠 기다려서 뭐 다시 약속을 잡고 해야 뭐가 교환이 되고 막 이제 그런 불편한 상황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코녹스 수입차를 가지고 이제 카센터를 가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겪게 된 겁니다. 저는 뭐 여태까지 국내 양산차만 타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태평양 바다를 건너온 이 차를 타게 됐는데 약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살짝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네요. 뭐 이제 뭐 며칠 후에 이제 부품이 온다고 에어클리너 하나도 이제 주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카센터에 비치가 돼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품 공급상도 뭐 휴가철이라서 다들 문을 닫았고 해서 결론은 이제 엔진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비용이 꽤 드네요. 그 비용이 드는 것은 나중에 제가 이것에 관련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왜 디젤 엔진이 가솔린 차보다 더 비쌀까 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 디젤 차량이 과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디젤 차량 가격하고요 그리고 가솔린 차량 가격하고요 차이가 납니다. 보통 차종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150에서 200, 심하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디젤 차량이 왜 가솔린 차보다 비쌀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디젤 엔진은 일단 들어가는 부속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는 부속품이 많을까요? 아니 뭐 디젤 차량이 뭐 가솔린보다 뭐 특별한가요? 특별할 수도 있죠. 일단 이 디젤 차량은요 환경 규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차량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 요때에도 환경 규제를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솜방망이 환경 규제였죠.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그 실질적인 그 환경 규제를 이제 받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이 직접적인 환경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부속품 저 부속품을 이제 많이 끼워 넣습니다. 그것도 첨단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첨단 장비이면서 고가의 장비가 이제 부가적으로 이 디젤 차 안에 탑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디젤 엔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요, 이 디젤 엔진은 그 1890년대에 그 독일의 공학자 그 루돌프, 여러분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디젤이라는
독일 사람이 이 디젤 엔진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 디젤 엔진을 이제 만들었냐면, 그 1800년대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뭐 전기 기관을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겠죠. 뭐 전기 기관 하면은 뭐 여러분들 대충 그 이미지 연상되시죠? 엄청나게 많은 연기를 뿜어내고, 그리고 뜨거운 열을 발생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죠. 근데 이 전기 기관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요, 예열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올리는데 시간을 엄청 걸리는 거죠. 열을 올리는 그 과정에서도 그 많은 연료를 이제 소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매연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이 돈인데 상당히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많이 있겠죠. 그런 와중에서 이 디젤이라는 사람이 이 디젤 엔진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디젤 엔진의 특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회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저회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저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압축 착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압축 착화가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기관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디젤 엔진은 산업용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디젤 엔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연비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연비 효율이 정말 짱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료 소비도 적게 들어가지,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옛날서부터나 지금까지도 이제 디젤 엔진은 모든 산업용에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젤은 어차피 독일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독일의 그 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다고 치면은 또 유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디젤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연비 효율 아주 엄청나게 좋죠. 그 적은 양의 기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적은 양의 기름으로 멀리 달릴 수 있고,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디젤 엔진을 한번 승용차의 용도로 한번 승용차에 한번 탑재해 볼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승용차에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하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는 자동차에 이제 이 엔진을 탑재하게 되니까 연비 효율 엄청나게 좋죠. 기름 적게 먹죠. 막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주 각광을 받죠. 그러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이 매연 문제가 생기죠. 매연 문제. 그렇게 환경의 그 부담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그 유럽의 각국 정부는 이제 유로 환경 규제를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유로 환경 기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로 6 6번째 단계의 그 환경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로 1서부터 1, 2, 3, 4, 5, 6 2단계 오기까지 벌써 한 30여 년 이상의 그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디젤 차와 가솔린 차의 그 관점을 생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나 그 고등학교 때 요런 때 그 디젤 차를 모는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면 기름 게이지가 한 요만큼 4농금 중에서 한 농금 돼요. 그러면 한 농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농담 삼아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알아? 어느 정도 가는데요?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 라는 과장된 표현까지 이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기름을 적게 먹는다 라는 이제 과장된 표현이겠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저도 이제 가솔린 트랙스를 타다가 지금 이제 이코녹스 디젤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행하는 그 여건, 그 생활환경의 그 여건으로 따지게 되면 옛날에 가솔린 트랙스를 몰았을 때는 한 달에 유류비가 한 20만원 정도의 그 주유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이코녹스 디젤로 바꿨잖아요. 이 이코녹스 디젤을 바꾸고 이제 제 생활 패턴은 이제 뭐 거의 변한 게 없죠. 운행 패턴은 변한 게 없고, 그 상황을 이제 견주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지금 벌써 한 12만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그러면 보통 평균 잡아서 한 달에 유류비가 8만원 정도를 이제 적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10개월이면 80만원이요 1년이면은 96만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 이제 11만원대에서 12만원대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비용까지 반올림해서 생각하면 한 1년에 한 100만원 정도의 그 유류비는 이제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괜찮죠? 1년에 100만원씩 뭐 이제 절약하면은 뭐 차 할부 뭐 넣는 거에 그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 할부를 붙는다 치더라도 3년이면 300만원, 5년이면 500만원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괜찮은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젤 차량은 유지비가 싼 대신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그 단점이 있죠. 그리고 관리해야 될 측면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의 그 약간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가지신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디젤 엔진은 이제 거의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르지 않았나 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 기준이 점점점 이제 강화된다는 것이죠.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디젤 엔진은 점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견해를 이제 가지고 계세요. 그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먼저 환경 규제가 이제 점점 강화가 되죠. 유럽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이 디젤 차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매연을 줄여야 되는 거죠.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주 원인이죠. 그래서 뭐 엔진 오일, 디젤 엔진에서 발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탄화수소죠. 탄화수소. 이게 탄화수소가 이제 DPF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그 시커먼 매연이 아마 그냥 나오게 될 거예요. 왜 디젤 엔진에서 이 시커먼 그 매연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디젤 엔진에는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그 경유 안에는 이 탄소 분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탄소 분자가 그 화학기호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CA라고 합니다. C8 이게 발음 잘 해야 됩니다. 보통 이것이 그 탄소 분자가 이제 한 보통 8개 정도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 8개 이상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자 개수를 평균 잡아서 그냥 8개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C8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8개에서 뭐 12개 그 이상의 그 탄소 분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이 경유를 넣고 압축 착화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 탄소를 다 태워야 되는데 이 태워야 될 탄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태워야 될 탄소가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완전 다 태우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시켜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까만색 이제 연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탄화수소에 대한 제약이 들어오게 되니까 무엇을 설치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바로 DPF입니다. DPF.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게 되죠. 이 매연 저감 장치가 이제 이 탄화수소의 그런 오염물질을 포집을 해서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여건이 되면 고압으로 분사되면서 이제 태워서 밖으로 다시 배출하는 그
그러한 DPF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DPF 가격이 보통 한 4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뭐 고장나면 이거 수리비 또한 이제 운이 안 따라주면 통째로 갈면 뭐 공인비까지 하면은 뭐 거의 돈 1000만원 정도까지 들 수 있는 그러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DPF를 아주 잘 관리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DPF가 들어가면서 단가 상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기준이 더 이제 강화가 되니까 이게 나중에 질소산화물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질소산화물에 대한 이 환경규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왜 질소산화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녹수죠. 이산화질소와 일산화질소가 짬뽕 돼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녹수인데, 이 질소산화물이 바로 이제 환경 문제에서 이제 태클을 이제 걸려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이 질소산화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조사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제로나이트라는 것이 이 질소산화물을 이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더라. 그래서 이 제로나이트를 이제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냥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SCR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SCR. 근데 SCR을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촉매를 환원시켜서 이제 뭐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촉매가 필요하죠. 바로 그 촉매가 뭡니까? 바로 요소수입니다. 이거 제로나이트 설치하지, SCR 설치하지, SCR 기능 발휘시키려니까 또 요소수 이제 넣어야 되지. 요소수 넣으려면 또 요소수 탱크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조 단가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제조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그게 아니죠. 요소수를 넣었으면 제대로 분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소수 분사 시스템, 뭐 LNT 뭐 이런 거를 또 설치하니까 또 부가적으로 또 차량 제작 단가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규제가 이제 더 심해지게 되니까, 질소산화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더 강하게 해봐. 딱 그러면 나중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EGR이에요. EGR. 여러분, EGR은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EGR은 그 배출가스를 재순환시킴으로 해서 이제 내열을 이제 저감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소실의 온도도 낮춰주고, 그리고 질소산화물도 이제 겸사겸사 이제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EGR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EGR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이제 EGR 설치했죠, LNT 설치했죠, SCR 설치했죠, 제로나이트 넣었죠. 뭐 이거 환경규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이제 더 많이 이제 비용이 이제 상승되게 이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솔린에 비해서 들어가는 부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차량 가격이 상승되겠죠. 그러면은 그 차량을 구매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 이 차가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선뜻 디젤 차량을 살려고 해도 선뜻 이제 머뭇거려지겠죠. 근데 소비자에게만 일단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사에서도 부담이 되죠. 이렇게 환경 규제 때문에 SCR 넣고 제로나이트 넣고 LNT 넣고 EGR 넣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차량 출고 가격을, 판매 가격을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이제 비싸게 팔면 과연 소비자들이 사겠습니까? 사지 않죠. 그러면 결론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싸게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제조사에서는 마진을 좀 덜 먹고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그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더 이제 디젤차에 대한 그 부담감을 소비자나 제조사나 양쪽 모두 이제 부담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디젤차의 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이제 전해드렸어요. 이제 제가.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젤이 매연이 과거에는 매연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SCR, DPF, LNT, EGR 뭐 이런 거를 설치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솔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차량의 그 매연보다 덜 나오다, 클린 디젤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DPF나 뭐 이런 환경 규제에 의해서 이 장착된 SCR, LNT, EGR 뭐 이러한 그 부품들의 이 수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BMW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됐냐면은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요즘 차가 출고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방식이냐면은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잘 아시잖아요. 하이브리드 엔진에 전기 모터를 다는 거예요. 엔진에 전기 모터를 달아서 엔진의 부하를 이제 좀 저감시켜 주는 거죠. 엔진의 부하를 저감시켜 주면은 그만큼 엔진이 그 힘쓰는 일이 좀 덜해지겠죠. 그 구동 모터가 이제 도와주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출력을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고 RPM을 어느 정도 많이 높이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매연이 덜 나오게 되겠죠. 그러한 엔진의 부하를 구동 모터가 도와줘서 엔진의 부하를 이제 저감시켜서 매연을 적게 배출하면 이제 DPF나 SCR 이런 기구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덜 덜어주는 이제 그러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젤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래 이론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디젤에는 하이브리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저회전 토크에서 힘을 잘 발휘하는 디젤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넣어봤자 그 별 효율은 이제 없는 것이죠. 뭐 연비양상에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 그러니까 DPF, SCR, EGR 뭐 이런 환경에 관련된 그런 기기들의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명을 오래 쓰기 위해서 구동 모터를 단 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환경 변화에, 디젤 환경 규제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규제를 버티기 위해서. 근데 이런 이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신 전문가들은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니냐, 더 이상 여기서 환경 규제가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과연 이 디젤 차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반대론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전문가들은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니 뭐 이제 설치할 거 다 설치했고 더 이상 뭐 이 정도 더 이상의 그 깨끗한 그 매연을 발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냐,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성 논리다. 지금 화석 연료가 많이 나오고 지금 전 세대의 그 모든 나라들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의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디젤 경유를 사용 안 할 수가 있느냐.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방법이 생길 것이다. 환경 규제는 이미 30-40년 전서부터 생겼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젤은 뭐 나름대로 계속 버텨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군요. 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신 그런 전문가들이 예견대로 된다면 이 중고차를, 이 디젤 차를 중고차로 팔 때 감가상각률이 커지면 이게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디젤 엔진의 그 효용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디젤 차를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환경 규제에 맞게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제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다만 제조사들이 이 제조 단가 상승을 어떻게 이제 감내를 할 것이며, 소비자와 어떤 접점을 찾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자동차에서도 차를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면 뭔가 이제 방법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이제 고장을 예방하는 그 방법이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채널에 대해서 이제 채널에서 이 디젤 차량의 관리법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DPF는 항상 고속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내 주행을 하든 간에 뭐 어떤 전문가들은 3-4만 킬로에서는 한번 이제 클리닝을 해줘야 된다. 뭐 소위 말해서 강제 재생을 해줘서 DPF의 그 매연 물질을 털어내면 뭐 DPF 뭐 오래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차를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유용성 있게 사용하시면 이 디젤 차도 이제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솔린을 몰던 사람이 디젤 차 모니까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적응이 되진 않습니다. 그 겨울철 냉간시에 시동 켰을 때 그 우렁찬 소리 그 우렁찬 소리에 한번 버럭 놀라고, 그리고 그 겨울에는 이제 냉간시에 시동 키면은 그 진동도 있어요. 가솔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진동이죠. 뭐 요즘 아무리 디젤차가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한 불편한 점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디젤차 앞으로도 이제 환경 규제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성 논리로 따지게 될 것 같으면 쉽게 저버리지 못할 그러한 내연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간단하게 주제를 읊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디젤 엔진은 뭐 한 10년 정도까지는 뭐 너끈하게 버틸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뭐 전기차 뭐 이렇게 인프라 구축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디젤 엔진은 효용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잘만 관리하면 오히려 차 할부를 메꿀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이제 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차량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제 영상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제 엔진 오일 가는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